안녕하세요. 대만 사용 설명서입니다. 저번 루깡 여행에 이어서 이번에도 루깡 라오지에부터 천호군까지, 루깡 천호군까지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라오지의 올드 스트리트 옛거리는요, 보통은 몇백 년 전 상선하고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상권이라고 해야 되겠죠. 골목에 생긴 상권, 그 상권이 이루는 길을 얘기를 하는데, 이 루깡의 라오제 역시 3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옛날 건물들도 있고, 또 예전에도 팔던 물건들을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는 곳들도 있고, 관광 상품들도 많고, 대만에서 먹을 수 있는 오래된 먹거리 같은 것도 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상품 역시 이 지역에서 특산품하고 특산물들이 많이 판매가 되는데, 특히나 어란 같은 제품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 입구에 가까운 곳에 에그타르트를 판매를 하는데, 그 에그타르트도 굉장히 맛이 있는 편이고요. 찻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 많고, 유리공예를 하는 곳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그 유리공예를 하는 곳들이 계속 있는지를 이번에 다녀왔을 때 확인하지 못했어요. 근데 유리공예를 하는 곳들도 있었고, 꽤 구경하기 괜찮은 역사가 깃든 그런 관광지입니다. 여기 빠르게 지나치는 오른쪽 가게처럼 수공예 제품이나 목공예 제품들도 라오지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루깡 라오지에는 중부지방에 있는 학교들에서 견학을 오거나 단체로 여행을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여행을 하고 있는 이 루깡이라는 이름은 사실은 루깡이라는 깡이라는 발음이기 때문에 루깡과 루깡 두 가지로 모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지에를 걷다 보면 중간에 어란 가게 하나를 볼 수 있게 되고요. 그 옆엔 이렇게 올드 스트리트 라오지에 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라오지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란 가게이고요. 대만은 원래 어란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이기도 해요. 어란이 정말 맛있다고 하는 곳이고, 이곳에 어란을 많이 추천받는 편입니다. 이곳은 정옥진 병포라는 대만의 다과 가게로, 한국의 다식과 비슷한 느낌의 다과를 판매를 하는 곳인데, 땅콩이나 녹두를 갈아서 만든 다식을 과자처럼 판매를 하는 곳이고, 봉황과라고 불리우는 과자들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대만의 전통적인 과자를 판매를 하는 곳이죠.
대만에 대한 TMI 하나로, 대만은 원래 청나라 명나라 때 넘어오신 분들, 그리고 그 이전 이후에 넘어온 사람들, 그리고 원래 대만에서 살고 있던 폴리네시안 계열의 원주민들이 같이 함께 사는 곳이 대만이거든요. 근데 이 역사적으로 어찌저찌 해서 고산 쪽으로 많이 밀려난 원주민들이 뭐 대만 동부 쪽에 많이 타이동, 화리엔, 이런 곳에 산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타이중 밑에 있는 난토우, 그 다음에 1월담이라고 유명한 난토우, 그쪽에 그 원주민 부락이 있을 정도로 원주민분들이 이 대만 중부에도 많이 살고 계세요. 또 이분들이 당연히 이쪽 장화나 룩강에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원주민분들을 쉽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예품 그리고 특산품 등도 쉽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대만도 이렇게 유과를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요. 한국과 만드는 방법하고 맛까지 정말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룩강에 있는 문화원 앞인데요. 여기서 잠깐 저 더위를 식힐 겸 이 건과일 가게에서 빙수를 판다고 하길래 이곳에 잠깐 들러서 쉬고 가려 합니다. 룩강에는 천우궁 이외에도 이렇게 올드스트리트, 라오지에 근처에 조그만 사찰들이 몇 개씩 있습니다. 이곳은 좀 사이즈도 크죠. 이곳을 한번 둘러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과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유과는 한국계 맞는 게 고려시대 불교 영향으로 저희가 육식 대신에 유밀과를 제사상에 올리면서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우리가 원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었는데, 그 이유가 고려가 원나라 간섭을 받던 시기라 고려 유밀과가 원나라에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때 고려병으로 불리면서 원나라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도 궁중이나 양반계층에서 즐겨 먹던 고급 과자로 분류되고요. 이게 유교문화 때문에 제사뿐만이 아니라 혼례나 연회 등 다양한 행사에 중요한 과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 소비가 늘면서, 유밀과의 소비가 늘면서 곡물, 꿀, 기름의 소비가 많아지니까 물가가 오르고 민생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1192년에서 1353년에는 한국에서 유밀과 사용, 제조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TMI였습니다. 그렇게 대만에서도 유과를 시장이나 라오지에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앞에서 좌우 이쪽 길을 민생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민생로 따라서 쫙 상점들이, 그 다음에 가게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아니면 야시장이나 상권처럼 가게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맛볼 수도 있고, 정말 많은 다양한 가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는 길에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간다면 바로 룩강의 천우궁을 만날 수가 있고요. 거의 길의 끝이 보이는데요. 저 끝으로 가도 아주 특별한 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여기서 뒤돌아서 천우궁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요셔빙이라고 말하는 소의 혓바닥 모양을 닮았다는 빵이자 케이크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루처럼 부서지지만 달콤하지 않고 담백한 맛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요. 이 타이종과 중부에서 맛볼 수 있는 특산물이고 추천하는 그런 케이크이자 과자입니다. 이곳이 록강의 천우궁 바로 앞입니다. 이 천우궁 안에는 패밀리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빨간색 간판을 보면 мя오커디 이지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당 앞에 있는 최고 맛집 이런 뜻이겠죠. 첫 번째 집.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면 사당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가 가는 방향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고, 이 사당이든 아니면 다른 불교 사찰이든 들어가 보면 안에 어떤 순서로 이 안쪽을 돌아야 하는지 그것도 적혀 있는 곳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천우궁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대만의 천우궁들은 바다의 여신인 맞주를 모시는 사당을 뜻합니다. 그리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맞주는 10세기 중국 송나라 시대 푸젠성 메이저우 섬에 살았던 린모냥이란 실존 인물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 린모냥이란 인물이 어부가족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좀 비범한 능력을 가진 소녀였다고 해요. 그런데 익사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구했다는 전설이 전해지면서 그녀 사후에도 선원들이 바다에 조난당했을 때 그녀가 나타나서 구원해 주었다는 소문 같은 게 퍼져요. 그러면서 바다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숭배되기 시작했고, 이 푸젠성에서 예전에 중국에서 한족이 대만으로 이주하던 초기 그 푸젠성 출신 이주민들이
이 위험한 해협을 건너면서 중국과 이 대만 중간에 해협이죠. 이 위험한 해협을 건너면서 항해를 할 때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서 그 맞주 신상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대만에 정착을 했고 그곳에 이제 사원을 세우면서 신앙이 확산이 되었는데, 그렇게 신상을 가져와 사원을 세운 곳을 바로 이 천우궁이라고 합니다. 맞주는 어민들의 수호신이었지만 점차 농업과 물의 신, 그리고 전반적인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기복신으로 역할이 많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대만 전역에는 수백 개가 넘는 맞주 사당이 있습니다. 이런 사당을 천우궁이나 맞주며 마조묘라고 부르고요. 이 수백 개의 대천우궁을 대표하는 곳들은 타이난의 대천우궁, 루강의 천우궁, 타이베이의 천우궁 등이 있습니다. 사당 내부에서 기도를 드리거나 자오베이라는 반월 모양의 나무를 던지면서 소원을 기리는 분이 계십니다. 보통 신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거나 한 다음에 이 자오베이라는 나무 조각 2개를 한 번에 던지는데, 만약에 한쪽 면이 평평하게 한쪽 면이 볼록하게 서로 다르게 나온다면 신이 질문에 오케이, 예 라고 대답해준 긍정적인 의미라고 하고요. 만약에 2개 다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에는 신이 거절한다라는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어두운 응답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2개 다 평평한 면이 나온 경우는 신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곤란해하거나 너무 웃기다라는 의미로 다시 한번 또 던져야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이 나올 때까지 자오베이를 여러 번 다시 던져본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정면에서 우측에 가까운 곳에는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이 있고요. 저녁에는 특히 많아지고 좌측에는 전통 과자, 전통 케이크 같은 걸 판매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게 새우튀김이나 쏙튀김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굴전 같은 것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진으로 걸어가게 되면 서쪽 정면에 룩강에서 가장 큰 삼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곳도 그쪽에 있고요. 그리고 이 길에서 우측에 있는 작은 가게들은 거의 다 이쪽에서 유명한 전통 과자나 전통 케이크들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전에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쇼핑이나 아니면 유에빙, 월병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판매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곳을 가시던 맛은 괜찮긴 한데 이 대만 현지인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시는 게 그래도 좋겠죠. 저도 뉴쇼핑을 하나 구매를 했는데 바로 이곳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대만 사용 설명서 블로그에서 몇 번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만은 인도 위에 건물에 처마가 있어서 비가 올 때나 햇볕이 뜨거울 때 그걸 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근데 대신에 최근에는 상점들이 많이 이곳에 물건을 꺼내놓고 있어서 오히려 인도 위로 못 걸어가고 밑에 차도로 걸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지금 보이는 이 건물의 우측을 뚫어서 지나가게 되면
건물 그냥 공간을 지나가면 돼요. 여기서 지나가게 되면 좌측에 아까 라오지에서 봤던 룩강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룩강 문화원에 잠시 들리기 위해서 다시 이 라오지에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화문화원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술작품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갔을 때에는 장화예술가 학회 회원분들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었습니다. 라오지에를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는 길을 라오지에를 통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룩강의 여행 마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진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만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주세요.